지금은 중앙은행이 컴퓨터에서 숫자만 바꿔도 수조 달러가 만들어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달러를 발행하려면 반드시 그만큼의 실물금이 창고에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화폐의 의미는 신뢰의 제도화에 있습니다. 화폐 그 자체는 종이나 금속에 불과할 수 있지만 이것을 내밀면 타인이 나에게 가치 있는 물건을 줄 것이라는 공동체의 믿음이 화폐를 완성합니다. 국가나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 즉 화폐 주조 이익을 세뇨리지라고 합니다. 화폐의 액면 가치에서 그 화폐를 실제로 생산하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뺀 차액을 말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 세뇨리지의 권력을 가장 화려하게 누렸고 그 권력 때문에 몰락했거나 위기에 직면한 두 주인공은 고대 로마 제국과 현대의 미국입니다. 근본 위제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지폐를 가져가면 법적으로 정해진 양의 금으로 바꿔주어야 하는 태환성이 핵심이며, 정부는 세뇨리지라는 꼼수를 부릴 수 없어 정직하게 세금을 걷어 나라 살림을 꾸려야 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경제적 근간은 고순도 은화인 데나리우스였습니다. 초기 로마는 약 4.5g의 고순도 은으로 주조된 데나리우스를 통해 지중해 전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이 거대해지며 제국 운영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자 세뇨리지 이익을 인위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화폐의 순도를 속이는 국가적 연금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금 10g이 들어있어야 할 동전에 금 8g과 구리 2g을 섞어 주조하면 국가는 동전 한 개당 금 2g만큼의 세뇨리지를 추가로 챙길 수 있었는데, 근본 위제의 원칙을 어기고 몰래 세뇨리지를 창출하는 일종의 국가적 사기였습니다. 정부의 속임수를 시장에서 눈치채자 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그레샴의 법칙이 작동했습니다. 사람들은 은 함량이 높은 옛날 동전은 집안 금고에 숨기거나 녹여서 금속으로 팔았고, 정부가 발행한 가치 없는 동전만을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가치 있는 돈은 사라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해 다시 물물교환으로 돌아갔습니다. 화폐 경제가 무너지자 도시의 상공업자들은 파산했고 세뇨리지의 눈이 먼 황제들의 탐욕이 로마 문명을 스스로 파괴한 것입니다. 로마가 물리적인 은의 함량을 속였다면 현대의 미국은 기축통화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종이와 잉크 그리고 세계적인 신뢰만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세뇨리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1971년 닉슨 쇼크를 통해 근본 위제를 폐지한 것은 베트남 전쟁 비용 등을 감당하기 위해 금의 제약 없이 무한한 세뇨리지를 누리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이후 세계는 실물 자산에 묶여있지 않은 신용화폐의 시대로 진입했고 세뇨리지는 역사상 유례없는 폭발적인 규모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발표한 지폐 생산 단가는 놀라울 정도로 낮습니다. 100달러 지폐의 제작 비용은 약 19.6센트, 한화 약 260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26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100달러 상당의 물건을 해외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뇨리지는 더 이상 종이 지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현대 화폐의 90% 이상은 중앙은행 전산상의 숫자로 존재합니다. 미국이 양적 완화를 단행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사실상 0원입니다. 이 무에서 창출된 달러가 전 세계로 흘러들어가 실제 자원과 교환되는 과정은 현대판 연금술 그 자체입니다. 또한 미국은 달러 결제망에서 특정 국가를 배제함으로써 세뇨리지 권력을 지정학적 무기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로마가 물리적인 은의 함량을 줄여 이득을 취했다면 미국은 기축통화가 주는 특권인 달러 발행권 하나만으로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견디며 풍요로운 소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들이 은 함량을 속였을 때 신뢰가 무너졌듯 미국은 현재 과도한 국가부채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대 화폐 시스템에서 달러의 발행은 미국의 국채 발행과 직결됩니다. 미국이 세뇨리지를 누리기 위해 달러를 찍어낼수록 미국의 국가부채는 계속 늘어납니다. 만약 전 세계가 미국이 이 엄청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의심하는 순간 달러 세뇨리지의 마법은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뇨리지는 국가에게는 수익이지만 국민에게는 인플레이션 조세라는 가혹한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정부가 돈을 찍어내 물가가 오르면 국민이 가진 현금의 구매력은 떨어지고, 정부가 직접 세금을 걷지 않았지만 국민의 재산을 가져간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미국이 달러를 대량 발행하여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를 보유한 전 세계 국가들의 자산 가치도 함께 떨어지게 되며 이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의 고통이 전 세계로 전가되는 셈입니다. 이에 반발하여 최근 세계 여러 국가가 탈달러화를 모색하는 것은 로마 말기 상인들이 데나리우스를 거부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로마의 후예인 동로마 비잔틴 제국은 금화 솔리두스의 순도를 약 700년 동안 단 1%도 낮추지 않았고 비잔틴 제국은 경제적 신뢰를 바탕으로 1000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11세기 비잔틴 역시 재정난에 처해 금화의 순도를 낮추기 시작하자 제국은 급격히 몰락했습니다. 세뇨리지라는 권력은 오직 발행 주체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만 유효하기 때문에 통치자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세뇨리지라는 특권을 남용하고 화폐 가치를 훼손할 때 그 문명은 예외 없이 자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세뇨리지는 국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력이자 특권이지만 그 근간은 국민과 세계 공동체의 신뢰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